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 조현상입니다. 변함없이 이복장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 스카프를 하나 더 댔습니다. 따뜻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황태자비가 잘 다니시는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신데 저 애청자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 형부께서 또 목이 다치면 큰일 난다고 이걸 하나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애지중지 차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 스카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누에 25,000마리 못살게 불어가지고 실 뽑아서 이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합성 수지가 발달이 돼서 이제 누에가 고생시킬 일은 없죠. 누에가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1월의 난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겨울철 난관리 온도가 몇 도냐, 또는 뭐 비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 보이는 저쪽에 바로 옆에 난실이 붙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배양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이 난실은 우리 이 하우스 사장님께서도 정말 낮 온도를 높이지 않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보통 바깥 기온이 뭐 4도 5도 이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더 따뜻해져도 여기는 막 창문을 위에 천창을 개방해 가지고 정말 15도 이상 안 올리려고 정말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난실에서는 막 조금 의견 트러블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야, 20도 정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더 올려야 돼. 야, 그러면 내 난초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제 이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이거 자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도 이상 해도 뭐 충분하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겨울에는 충분히 2달 정도는 잠을 재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 이런 것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제가 있는 이 난실은 전부 다 좀 낮 기온을 올리지 말자, 이런 것에 의견 투합이 잘 돼서 제가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 지금 이렇고 있습니다. 춥습니다. 다리가 지금 옆에 선풍기가 살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난초를 그동안 오랜 동안 배양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하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뭐 요즘에 많이 증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과연 난잎의 엽록체 속에 포함된 색을 발현시키는 화청소나 등황소가 과연 몇 도에서 분해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냉기가 유지되었을 때 완벽하게 분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없지만, 그 데이터는 없지만, 가을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란 단풍잎이 엽록체가 분해가 돼 가지고 빨갛게 노랗게 변화되는, 화청소나 등황소가 발색이 되는 이 이론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일단은 난으로 올라가는 질소질 비료 공급이 중단되면, 질소질 비료가 끊어지면 비로소 엽록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그것이 바로 이제 등황소나 화청소가 발색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비료를 모르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질소질을 끊으면 엽록체가 파괴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식물의 3대 요소를 3가지를 말할 때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는 잎을 파랗게 만들고 잎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질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꽃은 뭐냐? 꽃은 인이죠. 인이 꽃의 화색을 밝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튼튼하게 하는, 뭐 사과나 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튼튼하게 결실을 시켜주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인이거든요. 그러면 칼륨은 뭐냐? 칼륨은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뿌리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잎에 관한 모든 그 영양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질소질이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주면 계속 엽록체가 파랗게 유지되려고 광합성을 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꽃의 색이 탁해진다는 이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화이품을 기르시는 분들은 질소질이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저온으로, 왜냐하면 식물 생장이 느려지면 광합성 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에 질소를 분해를 못 하거든요. 광합성이 따뜻해져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면 질소 분해를 잘 하게 됩니다. 질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꽃으로 가는 색이 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예품을 기르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질소를 주면 안 되고 저온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질소 공급이 중단돼서 화색이 발색이 잘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론에는 아주 격하게 동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비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서 그 질문을 제가 이어서 대답을 드리면은요, 겨울철에 비료를 줘도 됩니다. 여비품 하시는 분들은 더 윤기가 파랗게 활성화되고 좋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잎을 좋게 만들고 잘 유지시키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해야 됩니다.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온도와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잘 받으면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질소질을 잘 흡수해서 분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잎이 튼튼하고 건강해지겠죠. 겨울이지만 벌보다 조금씩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면 2월 초부터 벌써 이 친구들이 신화를 벌써 통통하게 키워서 일찍 신화를 출하해서 빨리 키우게 됩니다. 7월 전에 이미 거의 성촉이 다 돼서 8월 장마 끝나고 2차 생장기 때는 벌써 신화를 다시 붙여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잎은 잘 커서 좋은데 화이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난을 잘 키워가지고 어차피 잎이 잘 커서 좋긴 한데 내 꽃이 색깔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또 꽃대가 웃자라가지고 화통 속에서 벌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누가 책임지겠느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혹은 누구 이론을 따라서 난초를 배우시다가 우리 속말로 쫄망하신 분들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어느 그 여사님 동영상을 봤더니 뭐 유튜버를 따라 하시다가 뭐 나무 껍데기 같은 걸 심어가지고 망했다고 막 울먹이 있는 듯한 그 동영상을 찍어 올리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원래 하신 분은 오랜 시간 자기의 어떤 노하우들을 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숙성 기간 없이 바로 이 귀한 난초들을 심는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난초도 마찬가지, 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온도가 몇 도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르고자 하는 난초가 어떤 것인가, 일단 대상을 잘 알고, 또는 화이품이냐 열비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온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단기간에 이러한 어떤 저 같은 사람의 말 몇 마디 이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으시면서 또 어떤 성공적인 어떤 배양 노하우도 쌓아가시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난실에 맞는 이런 이론을 쌓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비료에 대해서 이제 화이품과 여배품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1월 난관리에서 됐겠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료는 겨울철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난 관리의 말씀을 드릴 때 비료는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가벼운 활력제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료 주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료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인이나 칼륨은 저온에서 잘 녹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진짜 잘 녹는 비료가 질소거든요. 질소는 저온에서도 잘 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 안에 잘 스며들어서 분 뿌리까지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흡수된 질소를 난초가 충분히 광합성을 통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온이 차고 햇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먹질 않습니다. 비료는 계속 주었는데 먹질 않죠. 그러면 비료가 어디에 쌓입니까? 뿌리 끝부분, 그리고 난석, 난분, 밑바닥,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겨울 동안. 그랬다가 이제 이 난초들이 한순간에 이제 봄이 돼서 활성화되면서 잎이 막 햇빛을 따뜻하게 받으면서 광합성을 막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끌어올립니다. 밑에 쌓였던 게 비료, 물 뭐 막 끌어올리겠죠. 그게 과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밑에 쌓여있는 그 현상을 염류집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순간에 빨아먹는 난초들이 한순간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료 장애가 됩니다. 그 장애가 단기간에 그것을 주인이 얼른 캐치를 해서 빨리 털어서 난석을 바꾸어 주어가지고 뿌리를 한번 세척해서 다시 심으면 장애가 치료 가능한 장애로 끝나는데, 이것을 이제 빨리 주인이 캐치하지를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그 장애가 잎에 흔적으로 남아서 굳어버리게 되면 그 상태는 이제 장애가 됩니다. 장애. 그래서 장애와 장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병증이나 질환이 진행이 되는 현상. 장애는 사실 어떤 치료의 단계 중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부분 장애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장애라는 것은 어떤 치료 가능한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병증, 이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하거든요. 장애는 무엇이냐면은 완벽하게 병증이 완료가 돼가지고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1급, 2급, 3급 이제 장애 등급이 있죠.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어떤 그 법인체에서 그 등급을 확정을 지어 주었을 때 이것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난초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이제 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염류집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잎이나 뿌리의 상태가 딱 뭐 검게 변했다든가 잎에 흔적이 남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은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료 장애가 됩니다. 늦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가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것이 겨울철 비료 관리의 중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질소는 겨울철에 줄수록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다른 무엇보다도 비료 중에서도 특히 질소질에 대한 어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잘 넘기고, 이제 낮 기온이 뭐 한 15도, 한 20도 이상 올라가고, 또 야간 기온이 한 뭐 10도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그 평균 상태가 이제 한 일주일, 5일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뿌리고 잎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꽃대도 움직이게 되고 2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일 내지 30일간에 거쳐서 꽃대 신장시키는 이제 야간 온도 관리를 좀 따뜻하게 해서 3월 되면 이제 꽃이 피게 되겠죠. 여튼간에 갑론을박은 많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몇 마디 말보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축적하는 이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1월 날좀 관리도 무사히 잘 마치시고 내년에 멋진 복색 두화 소심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기르시는 분 중에서 한 가지씩만 나오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내년에 색이 잘 들어있는 두화 혹은 다행히 큰 색이 들어있는 소심, 그리고 하나씩만 남아줬으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